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석가탄신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석가탄신일. 5월 달은 참 잔인하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잘 가는 그런 달이 아니라 항상 이제 방망이를 짧고 가는 달이긴 한데 이번 해는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어떤 대선 주자의 어떤 행보에 따른 또 포트폴리오가 아마 좀 사뭇 작년과는 다른 양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또 흐름이 좋았던 것들이 있고 흐름이 나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대선 테마주 이제 20개 한 24개 5개 되는데 한 개 정도 제가 줄였네요. 한 24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모든 종목에 대한 또 기술적 지금 심플러가 보는 시선 차트 매매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지난 이제 월요일 날 또 회원분들을 위해서 또 패밀리 분들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언급을 드린 종목이긴 한데 또 시간이 지났고 현 시점에서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나 좀 정리해서 전체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최근에 또 이제 패밀리라고 해서 이제 심플러를 응원하기 위해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기 위해서 또 가입을 하셨죠. 구독도 하시고 가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메일을 주세요. 메일을 주시면 신규 이제 저희가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뉴스들 실시간 뭐 검색하는 중요 키워드들을 이제 뭐 가능한 뭐 빠른 시점에 제가 연락을 드리는데 오전에 뭐 장 시작 전에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점심시간 뭐 전후 그리고 뭐 3시 장 끝나기 전후 그때 좀 중요 사항들을 네, 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공유해드렸던 또 CBDC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쪽에 또 KCT 쪽 또 이제 제가 주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월요일쯤 된 것 같아요. 또 그때도 급등을 막막 치고 지금 꼬리가 달렸지만 언제든지 단기 수익도 거둘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 대원 하성도 괜찮았던 부분이고요. 네, SK 바사도 또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고, 네, 뭐 100% 이런 것들이 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혼자서 이스타코도 말씀드렸죠. 이스타코 VI, 카스 VI 다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최근에 흐름 더 좋아졌고요. 이현제약, 네. 끝까지 좀 뭐 챙겨보라고도 언급을 드렸고, 네, 진입이익도 말씀드리고, 제넥신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저는 바이오 종목을 주로 해요. 그리고 상한가 갔던 종목,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계속 여유주시하면서 매수권이 맥점이 보이면 그런 맥점에서 뭐 사인 아니 사인, 뭐 리딩 리딩인데 제 개인적인 여기 보이시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뿐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잘 참고하시되 결과는 이제 애매하죠. 맞죠? 네. 수익이 많이 거두면 심플러 탓도 아니고 수익이 많이 뭐 손실이 난다고 해서 뭐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네, 항상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뭐 전문가 분들, 유튜브 채널 분들을 참고하시면서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렇게 저울질을 해보면서 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제가 될 수가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참 유명한 또 방송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분은 또 유튜브 쪽에서도 활동하신 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가 지금의 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어디 쪽에 밀집되어 있는가 거기에 베팅을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가운데 저는 기술적 차트 매매, 실전 매매 기법 제가 10년 이상 갈고 닦은 저도 보고 배웠잖아요.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이 실패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큰 돈도 잃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이 이제 3만 얼마지? 네. 네, 3만 6천 분 넘었죠. 네, 그 중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은 최근에 뭐 3천 분, 많게는 뭐 5천 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뭐죠? 네, 10분의 1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부터 이번에 말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 또 그 가운데서 또 패밀리 가입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저에게 뭐 힘과 응원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다 같이 또 성공하는 2021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홍보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뭐 2번도 안 하고 한 번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입을 이제 하실 분이라고 하면
모바일이든 제 이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심플러 TV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구독을 하고 또 가입을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멤버십이라고 뭐 생길 거예요.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럼 들어가서 보시면 게시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된 게시물이 커뮤니티 글처럼 여기도 클릭해도 되거든요. 클릭하시면 다 나오고 영상이든 또 제가 뭐 커뮤니티 글에 남겼던 부분이든 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침 영상 다 시청 가능하고요. 뭐 주도되는 그런 섹터, 그 다음에 시장에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하루가 늦을 수 있어요. 네, 늦겠지만 가능한 저도 빠른 시점에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 만약 시황이 안 좋다, 뭐 미국장이 쓰러진다 그럴 때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영상을 또 회원분들에게 패밀리 분들에게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컨텐츠, 네, 정말 중요하죠. 공부를 저도 이제 주니어에게 말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수학 문제 몇 문제 풀고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그렇게 해라. 너의 직업이 넌 학생이고 공부하는 네, 나이기 때문에 그래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쟁이가 되고 싶잖아요. 예. 차트에 뭔가 돌을 튀고 중수 이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매일매일 관련된 영상을 시청을 해야 되고, 관련 이슈를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들 어떻게 보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매수 매도 비중 확대 축소를 잘 가져갈 수 있을지, 뭐 10번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성공할 수 있는 그 횟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실전 매매 학습 영상들도 자주 시청해 주시면, 반복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급이 세 가지가 있는데 X는 하지 말라고 X예요. 금액은 6만원, 12만원 되어 있는데 결제하지 마세요. 결제하신 분인데 하지 마시고 12,000원 금액으로 기본 옵션으로 하시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부자 되려고 했으면 벌써 됐고, 네.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올리는 제 원동력,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 유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금은 50% 냅니다. 네. 그러면 12,000원에서 50% 떼면 얼마? 6,000원이죠. 네, 그래 큰 거지 뭐 금액은 아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지지해주면 뭐 큰 금액이 될 것이고, 제가 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네, 뭐 느리거나 낮추거나 좀 애매한데, 한 달에 책 한 권 구입하는 생각을 하고 또 심플러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네,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6개월간 5개월간 저를 지지해 주시는 남아 계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거 저 잊지 않습니다. 2배, 3배만큼 갚아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기간만큼은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총 이제 24개 정도 되는데, 위에 보면 이 섹터가 이제 대선 테마주 중에 정책주예요. 그러면 위즈코프가 대장이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상한가 갔을 때 공략을 좀 가려고 하다가 안정적으로 또 패밀리 분들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같이 흐름을 보고 언제든지 손발 빠른 분들이라고 하면 추세 라인 그어 놓고 이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2,500원, 3,000원대 공략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100%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지 않았나. 지금 좀 조정권이에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관망이고, 혹시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들어간 위치는 아니겠죠. 여기는 단기 단타이어드 트레이딩의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 이전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도 활성화되고 뽑아줄 때 여기를 돌파할 때 4,500원에서 매수하신 분이라고 하면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손절가는 뭐 11선 만들어서 볼 수 있는데 저는 11선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고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끝까지 들고 와야 된다. 1파 이후에 서서 조정받고 2주간 맞죠? 받고, 제가 위즈코프 말씀드릴 때 엔진 능률 이전에 덕성 올라갈 때 그 차트를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텔레그램에 언급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갔고, 최근에 또 흐름이 안 좋았죠. CS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대로 추세 타고 서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4,000원대에서 2배 8,000원대까지 또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간다는 것은 없고 기법적으로 잘 적용해 보세요. 지금은 베팅 구간 신규 매수 불가 구역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들고 갈 수 있다. 손절가는 잘 챙겨 보세요. 네, 만약에
21선까지 한번 내려준다. 말도 안 되게. 뭐 장대 양봉이 50%까지 내려준다. 그러면 그때 3차 파동을 예상하고 1파, 2파, 3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고 장중 조정을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낙폭이 클 것이다. 뭐 아무도 몰라요. 네, 세력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놈이 가고자 하는 그 가격의 멀티플, 세력의 멀티플이 분명히 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1,500원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10배면 얼마죠? 15,000원. 맞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조정받고 간다. 그러면 7,500원에서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5,000원이죠. 바닥에서 10배, 그리고 여기에서 2배. 네, 그래서 끝내는 위즈코프가 정책, 이제 교육정책, 일자리 관련주, 대장주의 어떤 성격으로 정말 10배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런 것들은 100% 맞춘 적이 없겠지만 6개, 5개 이상은 항상 맞추었다라고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IB금융은 따라가다가 이제 되돌림 파동, 그렇죠? 1파 이후에 2파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략이 들어가서 수익을 챙겼던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도 번쩍할 때 매매하신 분이 있죠? 네, 잘 하셨어요. 꼭대기 두 개, 이게 꼬리가 만든 거는 일단 기분이 좋지 않은 꼬리겠지만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 그래서 아직 상투권이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대장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애니능률도 다시 대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보여질 것인데,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끌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공략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가능한 MACD가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분할 매수를 또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이때 1,000만원 사가지고 익절했으면 뭐 20, 30%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 거기에 반절, 1,300만원의 반절 65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보고, 만약에 뭐 상방으로 좀 잘 간다. 그리고 MACD가 음에서 양으로 자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5일선 회복하고 거래가 터진다. 그럴 때 뭐 몇백 정도 더 이제 불타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확인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웅진싱크빅도 공략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이때 5일선 타워 가면서 이때 한번 언급을 처음 4월 첫째 주 언급을 드렸고, 그때 꼬리에서 또 수익을 챙기신 분, 그리고 제 공략했는데 물려가지고 내려온 상황에서 평단가 관리를 잘 해보자. 아마 여기에서 수렴이 돼서 뭔가 가격 조정이 뭐 나오고 난 뒤에 기간 조정이 벌어질 것이고, 또 특별한 가격 조정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 네. 그래서 여기 꼬리에서 또 익절하신 분이 있습니다. 평단가 조절하고 다시 재차 눌러줄 때 재매수했는데 애매한 상황이죠. 샀던 가격까지 다시 내려왔죠. 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모든 것들을 점쟁이처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뭐 1파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한데. 네,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한 마디, 상승의 마디의 중간에 조금 정체 구간에서 지금 많이 정체를 하고 있죠. 네, 이럴 때 냅다 버리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네, 끌고 갈 땐 끌고 와야 되고, 한 달, 두 달 그렇게 지나가서 급등한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제가 선익 십수 때 말씀드렸죠. 선익. 네, 그 종목도 한 달 반 또 신나게 조정받고 갑자기 또 20%의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거래가 밀집되어 있고 주봉과 월봉을 열어봤을 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종목들. 네, 그리고 이전 전고점의 그 가격대 12,000원까지 희망 고문을 돌려보면서 이런 종목도 이제 정책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주봉을 보면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안 간다, 못 간다, 뭐 힘들다, 뭐 물렸다. 그렇게 주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안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겠지만, 버틸 때는 버티는 부분이고, 추매를 할 때는 추매를 하는 부분이고. 왜? 한번 수익을 줬으니까. 네. 수익을 줬던 종목이니까 뭐 깨먹었다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시간과 때 베팅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종목에 또 수천만 원, 수억 베팅하는 종목 아니에요. 항상 대선 테마주 언제든지 공격적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 반대로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비중 잘 챙겨보시고, 만약에 여기 라인을 좀 흘러내린다. 네, 흘러내린다. 그러면 비중 축소를 좀 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손절을 좀 하고, 절반 정도 손절을 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
내가 팔았던 가격을 다시 양봉으로 회복할 때 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재공략할 마인드가 있으면 비중을 축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하향 추세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 추세가 약간 이탈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절망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차 설명드린 종목이었고, 그래서 추세를 좀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네, 좀 삼각수렴이 나오지 않을까, 일주일 안에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 고문해보면서 MACD 꺼져가는 거 또 기대를 해보자고요. A능률 같은 경우에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챙기신 분도 많고, 그런데 이날이 금요일 날이었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번쩍한다, 그런 것들은 꼬리 안에서 번쩍한다, 익절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 베팅 없습니다. 종가 베팅 하지 않고 그 다음날의 시초가를 보고, 시초가가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N이 능률, 네, 마이너스죠. 그럼 베팅 안 해요. 간망이에요. 네, 그 지금은 21선 이탈하고 힘없이 내려왔지만 다시 또 이러한 봉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A응률을 공략하신 분, 또 홀딩한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대주주 매매도 보이죠. 매도, 대량 매도가 있었던 기사도 잠깐 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힘을 좀 탄력적으로 좀 잃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세력의 큰 이탈은 아직 없다라는 거죠. 다시 힘을 비축하고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신나게 열심히 갔던 종목인데 여기서 그냥 쭉 힘없이 내려오는 그런 세력 패턴주가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재차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비중 조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아경제도 힘 좋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런데 또 한 달간 올라가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돼서 고점에서 거래가 없이 막 흘러내리죠. 네, 거래 없이 흘러내리면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시간 조정 잘 보내고 다시 재차, 파동도 없어요. 그냥 쭉 타고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2,500원대, 여기서 근 3배, 몇 배지? 여기서 볼까? 2,000원대, 어쨌든 2배 이상 오르락 상승한 종목인데 여기서 끝나는 거 없다.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적절히 보내고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높은데 모든 종목을 공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정도, 또 한두 가지 선택을 해서 단기로 할 건 단기로 하고, 중기로 스윙으로 가져갈 건 중기 스윙으로 가져가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상교육의 차트가 좀 사뭇 멋져요. 네, 그래서 장대 양봉에서 50% 레벨에서 조정을 잘 보이고 여기서 타고 올라가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지지가 나온 상황, 네, 5일선과 20일 골든크로스 나왔는데 아마 이게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전 전고점을 또 뚫게 되면 또 역사적인 또 그런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이전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비상교육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지금. 근데 비상교육은 또 거래량이 별로 없죠. 이게 좀 안타까워요. 거래가 활발히 몇백만 주씩 나오면서 100만 주 이상 그래도 평이하게 별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터지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맞추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타코는 교육 테마주는 아니에요. 청년 플러스 부동산 정책,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설명은 제가 이전 했으니까 패스하고, 네. 덕성부터 힐윈까지는 윤석열 테마주의죠. 여기서 플러스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더 많을 것 같은데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줄일 거 줄이고 지금 좀 봐야 될 것들, 또 여기에도 윤테마 또 종목들도 많이 몇 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는 그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진짜 검색을 다 해보세요. 윤석열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정책, 대선 정책 테마주, 이렇게 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챙겨 보셔도 되고, 일단 저는 이 정도만 그냥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포트폴리오 넣을 만한 것, 또 신규로 공략할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기서 리밸런싱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덕성은 우상의 패턴을 잘 만들고 있죠. 여기서 단기 트레이닝 하신 분이 있는데 21선 기준으로 매매하신 분이라고 하면 21선 이탈 전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단기로 봤다, 그러면 14% 번쩍할 때 익절을 하고, 또 이때도 12% 익절하고, 그리고 내려와 주면 2, 3일 조정 받으면 또 샀다가 다시 번쩍하면 매도하고, 그러면 10%, 또 10%, 한 달에 20% 이상은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덕성 계속적으로 제가 이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잘 보내고 나서 첫 번째 양봉이 나올 때 이때부터 덕성과 덕성 우에 대해서 끝까지 체크해 보자. 그래서 또 패밀리분들은 여기 또 수익을 챙긴 분이 있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린 종목이라 하더라도 잘 보고 21선 터치할 때 매수, 2, 3일 번쩍할 때 매도. 그러면 수익 몇 프로예요? 네, 얼마고? 50%. 네, 3일 만에 50%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직접. 예, 공부하시고 배우셔가지고 언제든지 공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 조정 있겠죠? MACD 꺼져갈 것이고 2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저는 이런 추세는 또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성, 우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죠. 한 가지. 예, 뭐 정책 테마주 한 개, 윤석열 테마주 한 개,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한 개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비중은 잘 조절하셔야 돼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크라운 제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네, 좀 당겨볼까요? 적절하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좀 깔끔해 보인다. 그런데 좀 애매했던 건 뭐냐면 또 이제 화요일날 시가가 만 3%까지 내려왔다. 거래가 없이 오른쪽 흘러가는데 음봉보다는 또 그래도 양봉이 출현이 많이 되고 꼬리가 많이 달린다. 네. 그래서 뭐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 거의 엄청 강하게 올라갔죠. 거래 없이. 예. 21% 시작해서 30% 예, 상한가를 찍은 이 깍두기. 네, 깍두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깍두기의 뭐 시초가 혹은 이제 뭐 종가를 보고 종가에서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여기를 잡고 가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추세, 대략적인 가추세죠. 자세하게 설명드리잖아요. 네. 유튜버 중에 이런 사람 없어요. 네, 너무 제 원망한 거나 욕하지 마시고 안내를 다 드리는데 100% 정답이 없으니까 좀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거론했던 그런 종목들이 다 잘 가면 좋겠는데 뭐 기다릴 때든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 뭐 본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크라운 제가 또 네, 보시면 될 것이고 노르페인트는 지금 지그재그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또 차트를 대략적으로 가추세를 그려놓고, 네,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가격 좀 잘 보내고, 오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량 거래가 발생됐던 양봉의 또 시초가, 여기를 또 체크해야 되겠죠. 네, 여기를 일단은 회복을 했어요. 회복하고 안착 보이는, 이런 시점에 또 매수를 뭐 소량을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아가다 보면 또한 시점 MACD가 점차 줄어드는 그 시점을 확인해서 베팅 금액을 올려보고 네, 번쩍하게 되면 뭐 단기 트레이드 할 거는 단기로 하고 중기로 21선 돌파 지지가 나오면 또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때는 또 적정 비중 70%는 가져가고 30%는 단기 트레이딩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원익큐브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매 대상으로는 뭐 삼고 있지 않고요. 네, 일단 패스하고 깨끗한 나라도 좀 패스를 좀 할게요. 네, 그리고 히림도 이게 싼 고점이죠. 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렸어요. 이렇게 싼 고점 뭐 만들고 이전 전 고점보다 낮은 그 최근의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봉도 아니고 음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래서 공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하지 않는 것들, 해도 괜찮은 것들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있고. 이제 이재명 태반주의입니다. CS 같은 경우에는 또 큰 수익을 한번 줬던 종목인데 정말 힘없이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거래가 터진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돌아가는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는 조정, 다음 주 초까지 조정을 잘 보내고 일단 추세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실 분이라고 하면 축소가 맞죠.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시가가 더 애매하고 힘들게 만드는 지금 그 차트인데 5일선 20일 다 이탈해버렸죠. 네, 그래서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봐서는 그래도 대선 테마주의인데 이전에 잘 갔던 종목인데 여기에서 좀 수렴을 해서 5,500원까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이때까지 잘 좀 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던지는 입장이 아니라 흐름을 그냥 관망 지켜봐야
대부분이고, 만약에 수익을 한두 번 챙겼다. 그런데 좀 샀는데 물렸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매수권 아니에요. 관망이고 돌아간 차트. 5일선 이탈하고 5일째까지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일째까지 봐서 그래도 첫 번째 5일선을 가능한 회복하는 양봉이 나올 때 비중을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조금 더 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카스는 3일째 급등을 했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좀 뭐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단기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신 분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 좋고.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런 종목은 익절을 하는 게 맞고요. 참 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이탈하고 좀 내려올 수가 있는데, 현재는 신규 매수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갖고 계신 분이었다면 익절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좀 흐름을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약세 흐름, 아마 이번 주에도 거래가 좀 줄어든다. 네, 거래가 줄어들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돼요. 거래가 계속 터져야 되는데 좀 터지기는 힘을 많이 쏟은 그런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반등이 나오면, 가지고 계신 분이 나오면 반등 나오면 익절을 좀 챙겨보고 그 다음에 재공략할 포인트를 좀 챙겨보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벽산도 제가 한두 번 언급드린 종목인데 이제 꼭지를 많이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21선 이탈 이후에 힘없이 흘러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을 뭐 이제 공략을 했든 혹은 매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가능한 번쩍한다. 예, 번쩍을 하게 되면 또 챙기는 전략은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많은 종목을 컨트롤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하세요.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CS도 사고 카스도 사고 이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컨트롤 힘듭니다. 그래서 평단가 관리도 해야 되고 번쩍하면 또 팔아야 되고, 또 뭐 이런 종목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 여러 개를 또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한두 개만 하시고 손발 빠른 분들은 한 두세 개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다운도 제가 최근에 좀 언급드렸죠. 정다운, 이지홀딩스, 네, 이재명 관련주로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우상향의 그런 캔들의 연속이 좀 괜찮았다. 그래서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5일선, 21선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거래가 없는 게 좀 안타깝죠. 네, 거래가 계속 좀 늘어나면 좋은데, 거래 없이 뭐 눌러줄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만약 공략이 들어가신 분이라고 하면 21선 이탈 전까지는 끝까지 한번 들고 가봐 되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장중 번쩍한다. 그럴 때 이런 정고점 부근에서는 한 50%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나머지 비중은 편하게 들고 가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지홀딩스 같이 보시면 돼요. 흐름이 좀 비슷해요. 네, 정다운하고 비슷하죠. 네. 동신건설. 동신건설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관련주로 점상한가 같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전 만들어져 있던 전 고점에서 강하게 음봉으로 하한가까지 꼽았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가도 이런 기분 나쁜 봉이 보이면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물려있다 하면 여기 전고점 부근은 무조건 매도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또 수익을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시공테크도 좋은 흔적이 남겨져 있죠. 최대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 조정이 보이지 않고 기간 조정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종목을 공략하고 있고 홀딩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좀 더 흐름을 보고 지켜가다가 한번 다시 장대 양봉도 보이지 않을까. 그때는 또 익절을 또 해보는 전략. 이전 전고점이죠. 전고점 부근에 또 매물대가 또 산적해 있고 그러니까 또 챙기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진짜 애매하다, 맞죠? 힘들다. 에이텍도 오래전부터 공략했던 것들이 갖고 있는데요. 동신과 그때 흐름을 같이 해갔던 종목인데, 일단 만원대에서 또 잘 갔죠. 네, 그래서 한번 상승의 마이도 괜찮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되돌림 파동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또
열어두고 상방으로 열어두고 한 번은 가지지 않을까? 4만 5천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지금은 손절할 위치는 아닌 듯하고 200일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에이텍 같은 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동신하고 또 흐름이 비슷한 것 같고, 동신도 이전 전고점까지는 한 번 더 지켜 세우면서 에이텍도 같은 흐름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산 잠깐만요. 수산 INT.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인데 언론사에서 좀 이렇게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수산 INT 그다음에 토탈소프트, 오렌탈 정보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그 관심 종목에 넣어봤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죠. 하루에 78,000주, 하루에 87,000주, 하루에 이렇게 지키면 매매하기가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좀 후순위로 좀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때 정말 신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참 이럴 때 121선 근접에서 잡게 되면 한번 큰 수익을 주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720선 볼까? 저 밑에 있구나. 야, 이때 잡으신 분들은 대박이겠다, 진짜. 야, 멋지다 이거. 멋지게 가네요. 멋지게 쭉 내려주고, 쭉 올려주고. 그리고 기간 조정 보내고 활처럼 돌아가는 흐름. 이평선의 밀집이 좀 보이네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가 바닥이다. 세력이 다 가지고 갔나? 그거 참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만약 이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상승의 마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만들어져 있던 음봉의 그 깊이가 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능한 또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만약 번쩍할 때 매도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점상한가죠. 여기를 또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기법적으로 따지면 점상한가 나왔던 그 가격대 라인을 항상 그어놓고 지지가 나오고 쌍바닥이 되면 이때 베팅하는 거죠. 이때 베팅해서 모아가서 번쩍하면 자, 이전 전고점 돌파 지지하지 못하면 전량 매도, 그리고 관망,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수익을 챙기신 분이라면 고점과 저점에 어디에요 지금? 기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점과 고점의 중간 레벨에서 타고 있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손절가 잡고 가야 되겠죠. 추세 하단 이탈 전까지 홀딩했다가 다시 한번 번쩍한다. 그러면 또 익절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가 너무 없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오레다 종목도 좀 보고 있었는데 시가가 그때 얼마였죠? 월요일날 와, 엄청나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끝내는 음봉으로 마감되길래 아이고야 털렸구나, 물리시면 안 되는데 접근하는 거 아닌데 막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관망이에요. 그리고 이 음봉이 깊게 나온 종목들은 재차 저는 보지 않습니다. 관망에 관심 종목에서 제외인데 같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흐름을 같이 체크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30분 동안 좀 길었죠. 앞서 제가 한 달 한 번 정도 심플 패밀리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소중한 시간 또 제가 뺐었는데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 24개 종목인데 괜찮은 종목들 다시 공략할 종목들이 보이면 저는 항상 영상을 올리기 전에 텔레그램에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패밀리 분들은 텔레그램에 안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고, 메일을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링크를 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대선 테마주, 그리고 정책주, 그리고 바이오 반짝반짝 따끈따끈한 한 번씩 급등하는 것들 또 같이 공략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입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